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조철이 최정의 글로벌 시장 몰물관 시리즈 진행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생활의 의식주에서 먹거리 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식품의 수출 수입에 관련한 통관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식품은 아무래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식품의 수입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죠? 네, 식품 수입을 하시려는 분은 식약처에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 영업 등록을 해야만 식품 수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또한 영업에 필요한 일정한 시설을 갖춰야 되는 요건도 있고요. 또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위생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그래요. 식품 수입을 통과하려면은 관세청에 이제 우리가 수입 신고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군요. 이거는 뭐 다른 품목들도 거의 똑같겠죠. 그렇지만은 식품 수입을 할 때는 별도로 이거 필요한 절차가 있는 것 아닌가요? 네. 수입식품은 식약처의 수입식품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흔히 식검이라고 하는데요. 잔류 농약이라든지 건강식품의 특정 성분 함유에 대한 진위 판별이라든지 영양 표시나 유전자 변형식품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추가로 커피 원두처럼 가공되지 않은 식재료는 식약처의 수입식품 검사 외에도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식물검역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 이제 물품별로 수입식품 검사 대상인지 아니면은 식물 검역도 지금 받아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네요. 네. 근데 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공인 시험 검사 기간에 수입자가 검사를 의뢰해서 검사 성적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고 물품 종류나 수입자의 상황에 따라 받아야 하는 검사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럼 검사 종류도 다양하게 있겠군요. 주로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최초로 수입된 수입식품이거나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에 따라 문제가 제기된 수입식품의 경우는 정밀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정밀검사라는 건 물리화학적 방법이나 위생물학적 방법에 따라서 자세히 실시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동일사, 동일 수입식품이라는 게 있는데요. 말 그대로 같은 사람이 같은 식품을 수입한 경우를 말합니다.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식품, 즉 제조국, 해외 제조업소, 제품명, 제조 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식품을 다시 수입한 경우는 정밀검사가 아닌 서류검사만으로 간소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군요. 네, 다만 수입 최소량이라는 게 있어서요. 식약처에서 고시하는 수입 최소량이 100kg이거든요. 네. 처음 수입할 때 100kg 이상으로 가져와서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이후 동일 물품 수입 시 서류검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동일 물품을 반복해서 수입하실 예정이라면 처음부터 100kg 이상을 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간이 5년 이내하고 또 100kg 이상이냐 이하 이게 기준점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처음 수입할 때 100kg 미만을 수입하고 정밀 검사를 받았다면은 이후 동일 수입 식품을 다음에 100kg 이상으로 다시 수입하더라도 그 기준이 100kg가 넘어가기 때문에 다시 또 이거를 갖다가 받아야 되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정밀검사는 비용과 소요되는 시간 차원에서 서류검사와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요. 여기 여러분들 100kg 기준점과 5년 이내에 한번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해외 직구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검사를 받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데요. EMS나 특송을 통해 자가 소비 목적으로 구매하는 물품과 여행자가 휴대한 것은 식검 대상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구매 대행업자를 통해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서류검사 대상이 되시겠습니다. 참고로 서류검사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식약처에서 좀 더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현장검사를 받게 되거든요. 현장검사라는 건 정밀검사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제품의 상태나 맛, 냄새, 포장 상태 같은 것을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서류 검사, 현장 검사, 정밀 검사의 이제 방법이 있는데요. 수입식품은 참 먹거니까 검사가 너무 중요하겠죠. 실적으로 아마 지금 기억이 생생하네요. 2011년 3월 10일 날로 기억되는데요. 자, 후쿠시마 원전이 지금 폭발해서 그 피해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 우리나라가 또 민감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찰단도 보내고 한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있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죠?
네, 우리나라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의 현으로부터 멍게, 가리비, 참돔 같은 수산물과 그리고 15개의 현으로부터 쌀, 고사리, 버섯류 이런 농산물 27종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외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수입할 때는 지역별로 일본 정부의 증명서 또는 생산지 증명서를 구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시마다 세슘 등 방사능 수치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방사능 오염 식품이 국내에 수입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면은 이 시계 문화에서 수출도 수입도 하지만은 국가의 어떤 제약이나 제재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거 너무 중요할 걸로 좀 생각되네요. 네,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수입식품 정보마루라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이 홈페이지에서 수입 금지 물품이 공지되어 있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떤 국가로부터 식품을 수입하시고자 할 때 혹시 수입이 금지된 물품은 아닌지 먼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이 있으니까 식품 수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또 있을까요? 많이 간과하시는 부분이긴 한데 해외 제조업소의 명칭이나 소재지, 생산 품목 등의 사항이 수입식품 정보마루 홈페이지에 수입신고 전까지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뭐 식품뿐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게 우리가 이력 관리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품목에 대해서 이거 확실하게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해외 제조업소의 등록 이것이 우선시 돼야 될 것 같네요. 네, 또 소나 양 같은 반추동물 관련 식품은 광우병이라고도 하는데 소 해면상 뇌증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또 돼지 관련 식품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험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출국 정부기관으로부터 검사 성적서 원본을 구비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 밖에 죽염이라든지 보거, 꿀, 대마, 다진 마늘 등의 식품도 수출국 정부에서 발행한 증명서 제출을 필수로 하기 때문에 수입 전에 반드시 관련 서류를 구비해 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식품 통관에 관해서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물건이 도착해서 현지에서 이제 시행하고 검사해 갖고 이걸 갖다가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수출국으로부터 출발해 갖고 할 단계부터 이제 이거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수출 상황 출발점이냐 도착점이냐 이거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우리 생활에 필요한 먹거리, 의식주의 식 너무 중요하고요. 안전성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이 부분이 너무 우리 국민 보호 차원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품의 통관 한번 지금 포커스 잡아서 지금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권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